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엑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사피엔스가 던지는 가장 첫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7만 년 전만 해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요, 아프리카의 한쪽 구석에서 그냥 다른 동물이랑 똑같이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빴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는 이 행성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올라서서 지구 전체를 말 그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당시 지구에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안데르탈린 들어보셨죠? 그들처럼 우리와는 다른 최소 6종 이상의 인간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존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더 약했어요. 그런데 다른 인간들은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왜 어째서 우리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 자, 그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인지혁명. 이건 그냥 뇌가 좀 똑똑해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피엔스를 다른 모든 동물,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들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 다른 동물들도 소통은 해요. 여기 원숭이처럼 사자다! 조심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눈앞에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피엔스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강가에 가니까 말이야, 사자 한 마리가 들소떼를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요. 시간, 장소, 구체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정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 훨씬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사피엔스 언어의 핵심, 진짜 초능력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나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지키는 법,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아니면 삼성 같은 회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허구를 다 함께 믿는 능력, 바로 이게 사피엔스의 성공을 이끈 진짜 비밀병기였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걸 가상의 실제 또는 상상의 질서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거짓말이랑은 좀 달라요. 거짓말은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지만 가상의 실제는 우리 모두가 그거 진짜 있는 거야? 라고 함께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공유된 믿음 덕분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삼성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우리가 삼성 본사 건물을 만질 수는 있죠. 근데 그 건물이 삼성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삼성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삼성은 법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즉 법적인 허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허구를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제품을 만들고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농업혁명이라고 하면 인류가 한 단계 발전한 위대한 진보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라리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었다고요.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였다. 정말 도발적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고 문명을 꽃피우고 더 풍요롭고 행복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하라리는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온 이 이야기에 아주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사기였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농사를 짓기 전 수렵 채집인들은 온갖 종류의 열매와 동물을 먹으면서 식단이 훨씬 다양하고 건강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35시간에서 45시간 정도? 그런데 농부가 된 후에는요, 식단은 밀이나 쌀 같은 탄수화물에만 의존하게 돼서 영양 불균형이 심해졌고 노동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정말 뼈 빠지게 해야 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훨씬 나빠졌고요. 바로 이게 농업혁명이 놓은 덫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안정적으로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늘어난 입을 먹여 살리려니 더 좁은 땅에서 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인류는 밀과 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종 전체로 보면 번성했으니 성공일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로 보면 이건 명백한 퇴보였던 거죠. 자, 그럼 다음 비밀로 넘어가 보죠. 농업혁명 이후의 인류는 전 세계로 떠나갔는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로 묶을 수 있었을까요? 하라리는 여기에도 세 가지 아주 강력한 가상의 실제, 즉 허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돈, 제국, 그리고 종교입니다. 이 셋은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덕분에 전 지구적인 협력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실체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믿는 가상의 실제라는 점입니다.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 지폐, 그거 자체는 그냥 그림이 그려진 종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는 밥도 사 먹고 옷도 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게 주인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종이에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함께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돈이야말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신뢰 시스템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현대로 훌쩍 넘어옵니다. 약 500년 전에 시작된 과학혁명. 이 혁명은 인류에게 과거와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힘은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 아주 근본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놀랍게도 과학혁명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이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전까지의 종교나 여러 사상들은 세상의 모든 답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하지만 과학은 달랐습니다. 모르니까 한번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보자. 바로 이 태도가 인류에게 폭발적인 힘을 안겨준 진짜 원천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힘이 얼마나 무섭게 커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무지를 인정한 뒤부터 인류의 발전 속도는 말 그대로 가속이 붙기 시작했죠. 대양의 시대로 시작해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원자폭탄이 터진 원자력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요? 바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시대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어지러울 정도죠. 우리가 얼마나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됐는지 이 숫자가 정말 소름 돋게 보여줍니다. 6천억 마리. 이게 매년 오로지 우리 인간이 먹기 위해서 키우고 죽이는 닭의 숫자입니다. 지구 역사상 어떤 종도 다른 생명체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통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행성의 다른 모든 생명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라리는 오늘날 인류의 모습을 아주 냉철하게 꼬집습니다. 우리는 분명 창조하고 파괴하는 신의 힘을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지혜나 책임감은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엄청난 힘만 휘두르고 있는 무책임한 신. 어쩌면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피엔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레이너는 하라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이다. 우리는 이제 기술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유전자를 조작해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이 되어버린 인류가 마주한 가장 궁극적인 숙제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